안녕하세요. 배영호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동무로 초대받은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이것도 무슨 컨셉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컨셉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말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교육, 복무,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장님도 그 대상이십니다. 이거 어쩐지 좀 긴장되는데요. 제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9 to 6 꼭 지켜주시고요. 처장님의 출퇴근은 직원들의 출퇴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는 원래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럼 비트 주시죠. 나는 평양 출신 용호, 꿈 많은 꽃중년, 한국 온지 8년 만에 사무처장 됐지.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말을 먼저 걸어줘. 오늘 토크 콘서트 우리 함께해서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함께하는 통일 준비, 방방곡곡 통일활동 통일 온 평통 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두 개 국가론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분단이 영구화되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600만의 북한 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희망을 완전히 꺾는 거로 되고, 우리 남한에도 1천만이나 되는 그런 이산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희망이 영원히 묻히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이 우리나라에 생길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책무가 더 막중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토조항에 의하면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 도서가 결국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강요한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졌다는 그런 죄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도 한 번도 제기 안 했고, 우리 영토조항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의 불안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제기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토는 결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영토조항을 수정하게 되면 향후 우리가 한반도를 영원히 통일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고, 저는 우리 스스로 이 영토를 포기하는 건 정말 저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헌법을 수정할까요? 우리나라 국회격인 최고인민회 개최를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북한은 헌법을 수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김정은이 발표한 이후에 여러 행정기구들을 정리했어요. 또 통일과 관련된 저형물은 다 까부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서 까만 목으로 통일이라는 글자를 다 지금 지우게 하고, 애국가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라는 거 한반도 전역이죠. 이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렸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다 취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헌법을 저는 수정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핵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평화적인 협력과 교류가 될 수 있다라고 두 개 국가 수용론을 평화로 감싸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 국가로 갈라지면 핵을 우리는 영원히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내놓기 전에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었을 당시 북한의 헌법이나 또 당규를 보면 우리 남한을 같은 동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력법과 북한의 헌법, 당규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수정해야만이 김정은이가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평생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는 거로 되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럼 이번 헌법을 수정할 때 영토 조항도 명확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명확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휴전선 현재 그걸 영토의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는 건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특히 최근에 어물풍선을 내리보낼 때마다 김여정이 국경선 너머로 보였다라고 하면서 현재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 NLL 이거를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새롭게 긋자. 이게 완전히 분쟁 지역으로 북한이 만드는 거죠. 북한이 헌법까지 바꾸면 통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통일할 때에는 내심으로는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은 완전히 다른 통일이에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렇게 보고 싶던 한국 드라마 계속 볼 거야. 통일이 되면 뭐 커피집에서 커피 실컷 마시고 이런 걸 북한 젊은이들은 꿈꾸고 있어요. 통일을 자기의 그런 문화적인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헌법을 통해서 통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하면 젊은 세대가 희망, 기대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번 8.15 독트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도 그렇고 전 세계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때 김정은과 일부 사람들이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거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15 독트린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과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통일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지, 결정을 존중하는 통일로 가겠다. 이것이 8.15 독트린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직자이니까 그날 국군의 날 이제 서울공항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마 그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도 국군의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김일성 때는 2월 8일 날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군의 날이다 이렇게 했다가 김정일 때 와서는 4월 25일이 창건의 날이다 이렇게 했다가 김정은 때 다 와서는 다시 할아버지 때처럼 2월 8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의 날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은 2월 8일이 우리의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죠. 그런데 처장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경기도 포천시에서 육군 병장으로서 만기 전역을 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 22개월이었고 지금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이 됐는데 북한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북한은 일단 군사 구조가 공격형 군사 구조입니다.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무력이 3배 많아야 된다. 이런 군사 교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총적인 병력 수는 120만부터 127만 사이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2,500만부터 2,600만 사이거든요. 이렇게 인구가 적은 나라가 우리보다 3배나 큰 무력을 유지하자니까 방도는 뭘까요?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보다 군대에 더 오래 있게 하는 방도입니다. 10년 동안 가 있어요. 남자는 경우에는. 여성들은 한 7년 정도 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통상 가는데 갔다가 집으로 올 때는 27, 28 이렇게 10년 동안 군대 가서요. 10년이라는 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는 탈영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 때 시가행진 할 때 전차들이나 이런 것들 멋있게 행진을 하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열병식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너무 이질감도 들고 왜 이렇게 열병식에 치중하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일단 이 열병식을 국론 결집 그다음에 내부 결속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거든요. 북한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도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이렇게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북한은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탱크도 많고 포도 많고 또 군대도 많은 나라인데 왜 우리가 가난하냐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열병식을 하고 열병식을 할 때는 모든 북한의 미사일, 신형 탱크, 포, 장갑 무력 다 평양시에 가져다 놓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열병식을 할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북한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열병식을 하면 통상 김정은이가 김일성 광장 그 열병식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는요, 주변에 일단 건물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택도 그렇고 건물에도 몽땅 다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광장, 바로 열병식을 하는 거기에 다 국가 주황 부처들이 있는데, 하루 전에 그것도 미리 다 비워 놓으면 북한의 허위사령부 군인들이 들어와서 매 방 책상에 서랍까지 다 뒤져봐요. 혹시 폭탄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오늘 10시에 열병식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모두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멀리에 가서 열병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추우면 남의 집에 가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열병식 할 때는 지하철에 많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거기는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다 열병식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공무원들은 일단 열병식 하는 그날은 출근하지 않죠. 혹시 네. 처장님도 열병식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2개 파트로 합니다. 하나는 군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군대들을 에 대한 성원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일반 군중이 이제 뒤에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군중으로 이제 많이 참석했는데, 대학 때 큰 북한의 당기를 들고 나가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일반 시위 행진대에 들어서 이제 꽃을 흔들며 이제 갔는데 6개월 동안 연습을 해요. 오전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꽃을 들고 계속 맞춰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지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00명이 동시에 발을 맞추어서 같은 구호를 외친다. 이하면 뭐 김정은 만세라고 외친다 그러면 거기도 노하우가 있어요. 거리를 재가지고 건물에 표시대가 있습니다. 표시 깃발. 그러면 거기로 지나는 순간에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 하고 크게 외쳐요. 하나 하고 외치면 앞, 뒤, 옆 위에 있는 4명은 들려요. 하나 파도식에 외쳐. 그래서 100번 정도 되면 온 10,000명이 다 듣고 하나 하다가 100번째 되는 날에 외치는 거죠. 김 하면서. 뉴스에서 볼 때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네. 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을 할까. 그 노하우를 이제 처장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장님,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장님께서 전국을 누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누비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가을을 체험하러 가는데요. 서울, 광주, 대전, 인천 등 곳곳을 누비면서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혹시 또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미주 지역 자문위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외 지역 회를 열었고, 이번에는 국내 18개 시, 도 지역 회의에서 17,6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내 지역 회의가 열리는데,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지역 회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될 이런 회의인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질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주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인데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높이고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모으는 방향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 통일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현장에 기반한 평화 통일 정책관리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 분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이런 법정 회의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국내 지역회의 일정 나갑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세요. 말동무님, 오늘 토크쇼 어떠셨나요? 미디어 소통과에서 제가 약간 앵커 같이 말을 한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님 컨셉을 잡아주셨는데 그냥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말동무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설정까지 해주세요.